저는 이제 데뷔한 지 17년 된 배우 이상보라고 합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평상시에 복용하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맥주를 한 캔 먹었는데 집 앞에 이제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사러 가다가 어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제가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알코올이 섭취가 되면 좀 우리가 마취했을 때 좀 덜 깬 느낌? 네, 약간 네. 비틀거리고 몽롱한. 그리고 예, 저의 상태를 보고 이제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음성이 나왔는데 유치장에 이렇게 가뒀었대요? 저도 묻고 싶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음성이면 제가 조서를 하더라도 저를 일단 집으로 귀가시키고 그게 그치.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를 유치장까지 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저를 가두고 유치장에 또 계셨구나. 네. 아이고. 그래서 한 48시간이 지난 시간 동안 있다가 변호사도 없이? 그때 변호사나 제 보호자를 할 수 없었던 게 네.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가 핸드폰을 다 망가졌어요. 이게 약간의 몸싸움 실랑이가 있었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핸드폰이 액정이 다 나가서 누굴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 길로 갔던 거였고 근데 유치장 안에 있는데 자정 뉴스에 40대 A씨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근데 영상은 제 CCTV 영상을 틀어놓은 거예요. 되게 억울했겠다.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찍힌 영상이 난 아닌데 네, 유치장에서.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난 이제 끝났다는 생각 안 들어. 끝났다보다 더 심하게 온 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수도 있겠다, 이 나라에서. 왜냐면 저는 알잖아요. 제가 그치. 마약을 하지 않는 건 제 스스로가 제일 잘할 근데 거고 누구도 안 믿어주는 거잖아. 안 믿어주는 상황에서 화면은 이미 방송은 삽시간에 나가고. 모든 게 보도가 되고 거기서 또 벌어진 해프닝 하나가 검사 받는 내내 전 수갑을 차고 있었고 검사 받을 때도 수갑을 차고 있었고 수납할 때도 제가 이걸 차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납할 때 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딱 이렇게 4명이 형사가 있었어요. 너 얼마 있어? 넌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없는데 그걸 보는데 제가 이게 코미디인가? 지금 몰래 카메라가 몰카인가? 왜 나한테 나 아무것도 아닌 배우 하나를 갖고 왜 이렇게 하지?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수납이 안 되면 못 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긁었어요? 아니요. 긴급 체포인데 카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럼 없지. 어떻게 그걸 계좌- 그래서 계좌이체? 외상? 그러니까 외상을 한 거예요. 진짜? 병원에서 외상이 돼? 병원에서 제가 한 20분 가량을 설득했어요. 저는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긴급 체포가 돼서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 했더니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9월 30일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 하에 내보내주겠다. 담보 잡고 담보는 없죠. 무담보로 그냥 네. 각서만. 아니 근데 되게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나 너무 왜 심정 안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을 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딱 4가족이었는데 처음에 98년도에 누나가 먼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IMF 거치면서 저희 집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휴학계를 낼 겸 이제 학교에 가는 길에 그때가 1월 달 한참 추울 때였는데 그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상대 차와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해서 사고사로 돌아가셨죠. 꽃다운 나이. 네.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누나를 가슴에 묻는 시간이 상당 기간 걸렸어요. 누나랑 근데- 사이가 좋았었나 보다. 누나는 부모님보다 저에게 가장 큰 존재였어요. 친구 같기도 했고 때론 엄마 같기도 했고 동생 같기도 했고 그래서 저랑 정말 관계성이 좋았는데 (2010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요?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남자끼리 어떤 끈끈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이었죠.
처음으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었죠 그때. 그래서 지인분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좀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엄마가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 그 너무 뉴스를 보고 놀라셨어요. 믿었던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전화 통화는 하셨어요?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그죠? 하지 못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그 2018년도에 엄마가 그 다니는 그 작은 병원에서 폐암 초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엄마를 지금 보기에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못 보지. 병원 복도에서 혼자 펑펑 울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갔는데 그걸 말을 못하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결국 뭐 나아지시진 않았고 계속 악화되시다가 엄마가 그 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로 옮겼죠. 옮기고 나서 25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가장 오래된 친구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병상에 계실 때 이제 남아있는 당신의 자식이 상부밖에 없는데 상부가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데 엄마와 약속 지키려고 3일장 내내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제가 5년 전쯤이었는데 네. 학교 선배 모임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한 30-40분 뒤에 화장실을 제가 먼저 갔죠. 그리고 그 여자는 쫓아 들어왔던 거고 그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당했다고. 그 여자가 네. 그 녹음을 다 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뭘 녹음했다는 거예요? 성추행 그 현장을?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녹음했다고? 저는 볼일을 보고 세면대에서 이제 손을 씻던 중에 여자 칸에서 그 여자가 나왔던 거고 그 여자가 저에게 다짜고짜 이제 스킨십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취한 상태였나요? 네 많이 취한 상태였던 그래서.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 지인분? 학교 선배였어요. 선배? 예. 그래서. 학교 선배였고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진 않았어. 오가면서 얼굴 정도는 알고 지냈던 선배였죠. 저는 밀쳐냈죠. 밀쳐내고 녹음을 했다고 하기에 제가 이제 나가서 그럼 다 같이 들어보자 해서 나가는 찰나에 저희 목덜미를 잡고 다시 끌어들여서 그 여자가? 여자 칸으로 저를 밀치고 어머머. 그 안에서 또 시문하듯이 이제 한 거죠. 집에 돈이 많냐? 가족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 일을 더 어떻게 할 예정이냐? 좀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화장실에서 너무 안 나오니까 선배 형 누나들이 들어와서 이제 제지를 한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여자는 또다시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또 그 그렇게 자리에서 얘기를 네. 했어요. 또 저한테 괜찮다 미안하다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겠네 그 얘기를? 다 들었죠. 그래서? 그러고 헤어졌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헤어진 거죠. 다음 날 그러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경찰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 자기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네.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다음 날 바로. 왜 저를 신고하셨나 이게 먼저 사람이 그렇게 전화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네, 하게 그쵸.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사과를 해라. 뭘 사과하라고요? 성추행한 거를? 성추행한 걸 이제 사과를 해라. 어머 뭐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빨간 줄 그어도 상관이 없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괜찮다. 협박을 한 거네요. 그쵸, 협박이라고 생각해도 협박인 협박이지. 거죠. 예. 어. 그렇게 상황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조사를 받으러 와라. 네. 당시에는 제가 너무 결백하기 때문에 그렇지. 증거를 채택이 될 줄 알고 응. 11개, 12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USB에 또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서 응. 제출을 했죠. 그냥 변호사 아, 없이 그냥 조사를 변호사 받으러. 없이. 아니 왜냐면 넌 당당하니까. 응. 근데 하나도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 그 화장실 안에서의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답이.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검찰로 기소가 됐어요. 어머, 검찰로 기소가 됐어요. 어머. 갑자기 기소가 됐어요. 왜 근데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왜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지?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 때문에 조금 빠듯해서. 네. 어. 네, 금전적으로 좀 빠듯해서 그렇게 여유도 없었었고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법정 구속을 당했어요. 그럼 유죄 선고가 난 거예요? 유죄 선고가 났다고요? 네. 그날 이게-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고 얼마나? 6개월형을 받았었어요. 1심에서? 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 언론 보도가 막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출연 예정이었던 이미 계약서를 작성을 했던 작품도? 작품들을 모두 다 하차를 하게 됐고 여러. 얼마 뒤에 이제 소속이었던 회사에 해지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아니 왜 계약 사실도 해지 통보를 받게 확인하지 된 거죠. 않고 해지통 그래. 모든 상황에 죽어라 했군요. 네. 그리고 그날 바로 포박을 당하고 구치소로 넘어가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구치소로 야 넘어가게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이럴 수도 있... 나는 그냥 이렇게 끝났는 줄 알았더니 거기 무죄로 끝난 게 아니라 유죄로 돼가지고 그러면 정신이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겠어요. 어머야, 진짜 너무 구치소 들어가서. 구속됐네. 구치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몇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게 기억이 2주 나? 동안의 기억이 사실 생생하지도 않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도 들게 되고 짐을 싸준 거를 들고 방으로 가서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일로 오라고 하더니 앉아서는 그 싱크대 밑에 이렇게 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딱 열었더니 모카 크림빵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뭐야? 먹어라. 단 거 먹고 정신 차려라. 거기인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았네. 눈이 이제 가 있는 거를 보니까. 그리고 그들도 알았겠죠. 웬일이야. 정신 없을 거 아니까 모카 어머. 크림빵을 먹어봐라. 어머. 그래서 그때 6개, 7개인가 8개를 막 먹으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 거기 안에서 구치소 네. 안에서. 가족들이 문을 봤더니 밑에 환풍구가 조그만하게 있더래요. 그거를 이제 CCTV를 봤더니 각도가 딱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보이는. 네. 그림자가 보이는. 세상에, 그래서. 아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보이는 환풍구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진술대로라면 제가 남자 칸으로 가고 여자 칸으로 가고 나서 제가 다시 뒤따라가서 문을 열고 추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법 영상 분석가에게 의뢰를 해서 봤더니 가고 문이 닫히고 2분가량 하나도 미동이 없었던 그 증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 CCTV로 확인이 됐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을 하고 그게 채택이 된 거죠. 이번엔 누락이 안 됐던 거예요. 누락이 안 되고
3명의 판사가 현장 검증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영상을 확인하고 틀었던 날에 저희 엄마가 재판 그 장에서 꼭 그 현장을 검증 그렇지. 엄마는 얼마나 애겠다. 그래갖고. 해달라고 이제 그 엄마 모습 보면 진짜 가슴이 무너지거든. 그럼. 2심 항소에서 무죄를 받고 웬일이야. 무죄를 받고 웬일이야. 세상에.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이제 선고를 그럼 땅땅땅 치면서 검찰에서는 상고까지 했었어요?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네, 이 갔었어요. 재판이? 야, 근데도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네, 거예요? 확정을 지은 거예요. 세상에. 그럼 이제 구치소에서 얼마나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약 5개월 정도 5개월 동안 있었어? 약 5개월 정도 5개월 동안 있었어? 살고 다 살았네 그러면? 재판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은 제일 원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수사기관이었어요. 당연하지. 1심에서 너무 제대로만 하고. 해줬어도 그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처음부터라도 증거를 누락하지 않고 더 꼼꼼하게 확인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커질 일이었을까? 저희가 방송을 둘이 같이 많이 하는데 되게 또 사이가 안 좋은 줄 알고 풍자 씨랑 제가 예능도 되게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잘 봤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 일단 자체가 재밌어. 네 근데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유독 친하다 보니까 둘이 이제 그냥 진짜 찐친이라 막 서로 이제 놀리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이제 또 그 우리 둘의 관계를 약간 그런 건 여배우들이나 아이돌끼리 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것처럼 비싼. 그래서 약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그 악플러가 그 방구석 프로파일러들이에요. 막 분석해서 막 풍자가 나를 벼르고 있고 나는 풍자를 벼르고 있고 해서 처음엔 신경을 안 썼는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고민이라. 아 진짜로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붙임머리를 했는데 신기루한테 머리를 뜯겨서 신기루한테 머리를 뜯겨서 어머 머리가 없어서 지금 머리를 붙였다 뭐 이런 소문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얘한테 머리를 나랑 비슷하게 하지 말고 뭐 기르라 그랬다 뭐 이런 탑에서 오라고 그랬다. 서로 시샘을 한다 또 막 집합당했다. 그 여배우들이나 하는 거. 그런 선배님 저희도 여배우잖아. 여배우시지. 예. 서로들 싸우셔요. 또. 맞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진짜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남자를 두고 뭐 싸웠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 난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잘 살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안 믿어요. 또 믿지도 않으면서 막 계속 그렇게 소설을 해가지고 쓰는구나. 막 프레임을 씌우네 그냥. 그냥 씌워서 또 우리 풍자 씨가 저한테 허언증이라고 하는데 그 풍자 씨만 왜 웃으세요? 웃지 마, 조심히 웃어. 아 근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라면을 안 좋아한대요 방송에서. 저랑 라면 3개를 먹었어요. 안 좋아하는데. 계란을 풀어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근데 라면을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정확히 얘기할게요. 라면을 안 먹는다고 안 했고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근데 3개를 먹잖아. 그래서 3개를 먹는 거잖아요. 좋아해서 먹으면 6개 먹는데 5봉은 먹죠. 뭐 5번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저는 허언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허언 에피소드 또 있으면 알려줘요.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허언증이 아닌데. 우리가 결론 내볼게. 뭐 본인은 생선을 안 먹는 저는 안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고등어를 무슨 약간 동해안 씨를 말릴 만큼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고 기론이가 아이니까 방송에서는 제가 으악 하는데 또 사적으로 만나면 언니가 으악거리고 제가 엄마를 하죠. 오히려?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오히려 제가 좀 언니로서 힘을 주려고 또 막 그러고 해서 좋은 언니네. 궁합이 진짜 저희는 그 좋아요. 카메라 끄고 봐야 돼. 그래 맞아. 관찰 카메라 같은 거 하나 두면은 오히려 기론이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동하지 말아요. 논란이 저한테 쌍욕을 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자 씨가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욕은 친한 사람끼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개 상욕을 그렇게 해. 어머니 한 분이 저를 여기를 팍 때리면서 아유 마요네즈 좀 그만 먹어 마요네즈. 신기랑 마요네즈니까. 언니가 마요네즈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나를 기론이로 한 거야. 맞아. 세상에.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부터 자꾸 DM 그 메시지로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또 트랜스젠더 최초로 결혼까지 발표를 하셨네요.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섞였구나. 섞였어요, 섞여서. 제가 풍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린 거지. 그리고 왜냐면 또 사진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꾸 보내가지고 그래서 뭐 굳이 근데 저는 아닌데요 뭐 이럴 필요도 없고 이래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늘에서 내려준 짝꿍을 만난 것 같은 진짜 느낌이 들어서 만났어. 쉽지 않아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좋은 콤비 만나기가. 저희 둘의 사이를 너무 잘 아는 지인들은 정말 너네 둘이 사겨? 막 이럴 정도로 그러네. 정말 부럽네. 물어보시는데 그렇다면 풍자에게 신기를 한? 기루 언니는 저는 이제 좀 회사가 없고 지금 저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진짜 길라잡이를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나침반 같은 사람. 그쵸. 저한테는 그래서 더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되게 츤데레 같은 그런 언니인 것 같아요. 신기루에게 풍자란? 뭔가 저는 오히려 동생이지만 언니 같고 너무 배울 점이 많고 사실 저도 뭐 때문에 힘들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언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저랑 오히려 반대라서 되게 멋지다. 고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전화하고 쉽지 않은데. 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사귀고 싶은 친구. 어. 네, 그래서 너무 좋네. 좋은 것 찐친. 같아요. 네, 찐친.